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파기환송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코미디 같은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이 사건 기록을 오늘 곧바로 서울 고등법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고등법원에서 아마도 재판부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전이다, 이렇게 또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대법원의 속도전에 깜짝 놀란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정말 이제 급했다. 이래서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짐짓 여유를 부리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타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외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겁니다.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김용민 의원이 대법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그 재판은 중단된다. 이런 법을 지금 만들어서 형사소송법에 새로 넣는다는 거죠. 그걸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선 전에 국회 법사위 처리까지 마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선 전 본회의 처리까지는 어렵겠지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이미 개시된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규정이 없어서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방적인 주장이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가 적용하는 재직기간의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좀 법률적인 얘기다 보니까 뭐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죠. 전혀 아닙니다. 헌법 제84조에는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근데 그 소추가 기소만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재판까지를 얘기하는 거냐, 이에 대한 다수설은 2017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이 문제에 연루됐을 때 이미 다수설은 무슨 소리냐, 재판은 계속된다, 이렇게 판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이재명이 문제가 되니까 아니다, 이재명은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재판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다수설은 재판은 계속된다. 형사상의 소추라는 것은 기소만을 의미한다. 이게 다수설인데 그걸 이제 우겨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법안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재명은 재판이 계속되면 안 되나 보다.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까지 검찰의 조작 또는 사필 규정이다, 다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빨리 끝내야죠. 끝내면은 다 무죄일 거고, 재판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재판이 진행돼도 무죄 나올 거고,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신경 안 써도 될 거고, 재판에 나간다? 아니, 그거 나가는 거야. 몇 차례 하면 또 되는 거고,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자기가 말로는 무죄다, 무죄를 입증하겠다, 이게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뒤끝이 타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지금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왜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하느냐.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속보이는 일이죠, 속보이는. 그래서 제가 코미디 같은 일, 왜냐하면 재판을 계속하면 본인이 유죄가 되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가 없다, 이거를 이재명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제가 재판을 두려워하는 이유 이랬지만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유죄인 걸 본인이 알기 때문.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죠. 자,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이거 대선 전에 서울 고등법원 판결까지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대법원만 남겨놓고 있죠. 대법원이 언제든 이 재판을 확정하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할지라도 대통령을 그만둬야 됩니다. 피선거권 상실이니까. 원래부터 자격이 없던 거니까. 그러니까 중단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단시키려. 어차피 지금 유죄 예정자 아닙니까? 유죄 예정자. 그리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서 저 서울 고등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나올 가능성 거의 1% 정도 될까 말까 한 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파기환송하지도 않죠. 오히려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가까운 선고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걸 이재명 후보가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 두렵죠. 그러니까 이 재판을 중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증교사 작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이거 녹음 파일 틀어보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거라는 거 대다수의 중도적 중립적 법조인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거 녹음 파일이라도 없으면 우겨볼 텐데 우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이 또한 2심에서 뒤집힐 거 두렵죠. 만약에 2심에서 뒤집힌다고 하면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가면 이것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 끝나기 전에 이 부분까지도 땅땅땅 하고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두려운 거죠. 자, 대북 송금 사건. 이거는 뭐 아직 본 재판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미 어마어마한 형량으로 확정돼서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죄 너무나 분명해 보이죠. 공범이니까.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거는 실제 원래 책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거긴 뭐 다 증거가 있으니까. 이것도 막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재판을 중단시키는 거 외에는. 대장동, 백현동, 의뢰 신도시, 성남 FC. 이거는 뭐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재판 중단 안 시켜도 어차피 5년 내에 안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러니까 이거는 혹시 신경을 덜 쓸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런 5개 재판에 뭐 12개 혐의인가 뭐 이 정도인데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 외에는 어느 것 하나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확정되면 그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죠.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미디 같은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과연 유권자들이 이런 유죄 예정자를 대통령에 뽑아줄 것인가? 이거는 유권자의 몫이다. 근데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과연 유권자들이 가서 이재명의 도장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국민들의 몫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근데 이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다고 했을 경우에, 자, 그러면 헌법 84조 이에 대한 해석권은 어디 있느냐? 그 해석권은요 원래 대법원에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거 재판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해서 재판 진행시키면 끝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무슨 헌법 소원을 한다, 뭐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 이거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죠. 근데 헌법 소원은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그 헌법 84조에 의한 불소추 특권을 침해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제기해야 되는데 판결에 대해서는 또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헌법 소원은 제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권한쟁의 심판,
복잡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서 이제 법률적인 시비를 걸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제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별도로 나중에 이제 따져봐야 할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지명을 했죠. 근데 그게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본안에 가면 본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처분 받아들일 때는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임기가 끝나서 현재 7명 체제로 김형두 재판관이 헌재소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2명의 재판관을 그냥 본안에서도 그건 무효야 이렇게 하면서 후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할 수 있도록 김형두 헌재가 허용할 것이냐? 그것도 자신할 수 없을 거요. 이제 문영배, 이미선이 사라진 뒤입니다. 그거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다 대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도 보수라는 김형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현재 재판관이 7명인데 이 4명이면 과반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의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 2명을 아웃을 시켜야 차기 대통령이 2명을 새로 지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라고 보면, 가처분은 받아들였지만 과연 본안 판단에까지 이 사람들이 다 동의할 것인가 하는 것도 미지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지금 재판 중단 시키겠다 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저 속셈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 글쎄, 저는 제가 보기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코미디 같은 일을 이재명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재명이 한다? 표 떨어지는 일이다. 당선을 쫓는 일이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제가 그러나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권자들의 몫이다. 재판이 얼마나 두려우면, 유죄 확정될 것이 얼마나 확실하다고 판단을 하면 이런 재판 중단법까지 낼까? 안타깝다.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